초계 거인이라고 명명해 주신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김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피아니스트 신동으로 불리며 무려 11세의 나이로 국립교향악단과 협연, 각종 콩쿠르를 휩쓸며 세계의 한국을 알린 최정상급 피아니스트. 지금은 K-클래식 돌풍의 주역 손여름, 김선욱, 임윤찬을 배출하며 국내 예술 교육을 이끄는 큰 스승 김대진 거인이십니다. 최고, 최고. 제자들을 성장시키기 위해 항상 레이더를 켜신다는 초계 거인. 천재는 이 세상에 없다. 다만 우리나라에는 모차르트 같은 신동이 있다. 콩쿨 1위 수상만 해도 1,400여 회. 유학 안 보내도 되는 학교의 비법. 오늘 처음 공개하는 와, 이거 뭐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스승님이 떠나신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반드시 내가 가능하다면 우리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뭔가를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어렴풋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서울대 음대에서 공채가 났습니다. 오, 네. 그래서 그 당시는 제가 드디어 이제 기회가 나한테 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고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결과가 예. 어떻게 됐을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합격 아니겠습니까? 안 됐습니다. 오. 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에 또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에서 활동하는 것은 내 운명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마지막으로 전화를 드렸던 교수님이 당시 한예종 총장 이강숙 교수님이었습니다. 대뜸 네 오늘 뭐 하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총장님을 뵀어요. 와. 그리고 우리 교수진으로 와서 나랑 같이 일을 하자. 와. 타 대학의 공채에 2번 안 된 사람을 부르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우시나 아주 좋은 작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정하면 괜찮다. 그 자리에서 정하고 한예종으로 오기로 정해진 겁니다. 운명적이네요. 진짜요, 진짜요. 한예종 음악원이 시작할 때의 이 교수진은 피아노의 이경숙 교수님, 우리 바이올린계 대부 김남윤 교수님도 계셨고 첼로의 정명화 교수님도 다 같이 우리 개원 멤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갔는데 아직 한국예술종합학교가 뭔지도 몰라요. 그게 학원이야, 대학이야 전혀 알지도 못했고 택시를 타서 한예종으로 가주세요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기도 하고요. 당시에는 무언의 공감대가 당연히 형성이 됐어요. 뭐 이것저것 설명하지 말자 우리 그냥 어떤 성과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되지 않겠느냐. 정말 학생들과 함께 혼연일체가 돼서 음악에 교수, 학생이 다 힘을 합쳐서 매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결과를 만들어준 학생이 바로 손여름입니다. 손여름이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이 청소년 콩쿠르를 해돼야 된다. 독일의 일종의 관문으로 통하는 콩쿠르이 있어요. 에틀링겐 청소년 콩쿠르라고 2000년에 손여름이 1등을 했습니다. 초대 총장님께서 유학 갈 필요 없는 학교를 만드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떻게 한국에서 교육을 받아갖고 국제 콩쿠르에 입상한다라는 거는 그거는 사실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와, 이거 뭐 진짜 대단하시네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원주에 잘하는 것 같은 학생이 있는데 한 번만 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아담하게 조그만 학생이 들어와서 뭐 칠래요? 그랬더니 쇼팽 에튜드요. 쇼팽 에튜드가 12곡이 있거든요. 오퍼스 10, 작품 번호 10에 12개. 근데 10에 1번을 쳐요. 너무 잘 칩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또 다른 곡이 있어요. 2번이요. 그래서 네, 쳐보세요. 2번을 기가 막히게 칩니다. 정말 어려운 곡이거든요. 아무나 정말 잘 칠 수 없는. 그렇지만 내색은 안 하고. 쇼팽 에튜드 12개 전곡을 다 쳤습니다. 저한테는 잊을 수가 없을 정도의 큰 전율을 제가 느꼈었고요. 워낙에 갖고 있는 즉흥성은 지금도 아무도 따라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대에서 왜 음악이 시간 예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자기가 받는 어떤 즉흥성, 자기가 받는 영감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네. 와우. 말씀을 들으면서 전율이 몇 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1993년 개교 이후 콩쿨 1위 수상만 해도 1,400여 회라고 합니다. 그때 1년에 최소 45번은 1위 한 학생을 배출해낸 거거든요. 정말 이게 실화입니까? 실화입니다. 그런데 해외 언론에서 굉장히 많이 다녀가셨어요. 분명히 뭔가 비결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정말 많이 찾아주셨는데 답은 비결은 없다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비결이 있는데 일부러 안 알려주는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영업 비밀. 그렇죠. 조금 언짢아서 돌아가신 그런 경우도 사실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비결을 말씀을 드리려면 우리가 지도를 하는 곳은 연구실. 요 연구실과 콩쿨 무대 사이는 온전히 학생이 감당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렵습니다. 그 과정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결실을 맺지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악원 제 연구실이 그렇게 크지가 않거든요. 저희 클래스에 15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 좁은 방에 앉아서 콩쿨 준비하는 학생 연주를 들읍니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 학생이 너무 떨려서 칠 수가 없어요. 앉아서 건반을 보고 이러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연주를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이제 음대 다니고 있을 때 제일 딸리는 게 제 친구들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물론 바로 옆에도 있지만 다 피아니스트들이잖아요. 저도 다 바이올리니스트이고 그게 제일 떨리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가다 보면 이제 그거에 익숙해지기도 하고 이제 어느 학교든지 음악대학에서는 학기 말에 실기 시험이라는 거를 보거든요. 특히 피아노과는 이 실기 시험을 한 학생이 40분을 칩니다. 40분이요. 네. 보통 한 뭐 10분 정도 연주하면은 일반적으로 많이 연주를 한다라고 하는데 시험 때 한 명이 40분을 쳐요. 그만큼 준비를 해서 40분 연주를 하고 그 40분 연주를 중단 없이 저희들이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는 60명을 40분씩 연주를 다 들으려면 꼬박 닷새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와. 그래도 그 연주를 들어줘야 됩니다. 그 연주를 봐야지만 지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들으시다 주무신 적은 없어요? 네. 네, 졸릴 수가 있잖아요. 잠깐 졸다 일어나도 학생은 계속 치고 있습니다. That's funny. 농담이었습니다. 그냥 듣는 거 아니고요. 코멘트를 써줍니다. 일일 한 학생당 이런 코멘트를 다 실기시험 끝날 때쯤 되면은 이렇게 쌓이거든요. 심사하는 선생님들끼리 우리처럼 매 학기 논문 쓰는 실기 선생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그 코멘트를 써주고 학생들은 또 그 코멘트를 받고 정말 생각을 더 해보는
네, 이런 과정, 히든 커리큘럼이 있어야지만 학교는 발전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처음 공개하는 저희의 네, 비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마어마한 비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거인께서 직접 만드신 전통 같은 것도 있을까요? 저는 학생들하고 연탄, 연탄? 일단 한 편은 우리 4명 연탄? 이렇게 같이 박재홍 군하고도 연주 같이 했고요. 네. 은정이 형과도 같이 연주를 했는데 굉장히 자주 합니다. 그 이유가 제가 갖고 있는 촉이 저렇게 같이 연주를 할 때 제일 잘 곤두서는 것 같아가지고 선수가 그라운드에 있고 코치가 밖에서 지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코치가 선수가 돼갖고 선수들이랑 같이 뛰면서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게 가장 효과적인 지도 방법인데요. 막 빨라지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리고 느려지는 학생도 있고 여러 가지 성향이 있는데 같이 연주를 하다 보면 빨라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박자를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학생은 그 순간에 본능적으로 이것을 인지하게 되는 거죠. 자기의 무의식의 세계에 의식이 들어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아, 이랬지. 이 역시 어떤 연주를 만들어서 실전 무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음악원이 1993년에 개원을 했는데 가만히 있어봐. 피아노를 갖고 오케스트라처럼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25대의 피아노, 총 50명의 피아니스트가 앉아서 공연을 한 건데 와 이거 저도 연주자인데 이런 건 처음 들어봐요. 손이 몇 개니까 손가락은 몇 진짜. 개입니까? 그 소리가 되게 궁금하네요. 저도. 워낙에 이 학생들이 출중한 연주자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연주회로서도 가치가 있는 또 저로서는 이 연주회를 통해서 그 순간에 저 역시 촉을 이용해서 무언의 연주로서 지도를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선욱 피아니스트, 손여름 피아니스트 이미 어렸을 때서부터 굉장히 두각을 많이 나타낸 경우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저희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놀라고 의아했던 경우가 생기는데 그 대상이 바로 임윤찬입니다. 네. 왜냐하면 임윤찬 군의 초등학교 시절은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에 한예종의 영재교육원에 입학을 하게 돼서 손민수 선생을 만나게 됐는데 그 만난 지 한 몇 년 후에 너무 다른 연주자가 돼 있는 거예요. 아무도 도전하지 않은 리스트 트랜센덴탈 튜드를 해보고 싶어. Award goes to Yunchun Lim. 아, 이 영재의 발현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영재는 이런 패턴으로 이런 루틴으로 발현이 된다라고 단정 짓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나중에 발현되는 경우도 있구나 깨닫게 됐기도 했습니다. 이런 스승이 계시니까 제자분들께서 너무나 좋으셨을 것 같아요. 직접 한번 물어보시면 아니 저도 궁금합니다. 저 개인으로서는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나무를 자르고 있네요. 가지치기. 그렇죠. 가지치기죠. 삐쭉삐쭉 튀어나온 가지들을 다 다듬으시는. 다듬는 거죠. 학생을 저는 그렇게 가르쳤던 것 같아요.
저 삐쭉삐쭉 튀어나온 가지들이 보기 싫으니까 그것을 쳐냈습니다. 그런데 저 삐쭉삐쭉 튀어나온 것이 그들의 개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리즈의 이제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어요. 가서 쭉 심사를 하는데 전부 한국 진출 출전자들이 남학생들이 딱 4명이 붙었습니다. 와우.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걸어 나오고 연주하고 두 번째 아이가 나오는데 첫 번째 아이랑 왜 저렇게 똑같지? 똑같은 검은색 옷에 머리 앞으로 이렇게 내리는 머리. 세 번째 아이가 나왔는데 똑같고 네 번째 아이가 나왔는데 똑같이 치고 그 후에 한 세션은 4명이 나오는데 유러피안 4명이 나오는 거예요. 다 다른 모습에 다른 복장에 다른 스타일에 다른 해석에 너무나도 그게 저한테 콕콕 박히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기술적인 능력을 대하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 학생들이 엄청 뛰어났었거든요. 그날 밤에 굉장히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 우리는 모범적인 것만 찾았던 것 같습니다. 보면서 갑자기 거기 너무 좋아서 빠져들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싫지 않게 만들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것이 가장 모범적이고 스탠다드한 것을 인정해주는 예술계의 흐름에서 재미없다, 예측될 수 있는 연주는 싫다, 나를 좀 놀라게 해봐라. 그만큼 이제 개성이 필요한 시기로 그때가 전환되는 시기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술의 시작은 기술입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예술의 이 마지막 단계는 개성과 창의력이기 때문에 개성, 창의력의 출발은 인문학적 접근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윤찬이 선생님인 손민수 선생에게 물려받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손민수 선생은 독서광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책을 끼고 살았던 사람인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윤찬이라는 존재가 이제 나올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개성이 연주자의 생명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똑같이 친다면 그리고 가장 모범적으로 친다면 혹시 언젠가는 AI가 우리를 대체하면 어떡하지? 가장 저다운 창의력을 발현을 한다면은 그것은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까지 제가 한 일은 원석을 찾아서 보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보석이 빛을 발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저 보석이 어떻게 돼야지 정말 성공했다고 할까요? 팔려야 되겠죠. 팔려야죠. 맞죠. 저 보석을 통해서 콩쿨에 입상했다라는 것은 시각청의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승인 받은 것을 갖고 우리가 지금 세계 모든 백화점에 우리 상품이 들어갔다고 좋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반성해 봐야 되는 지금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